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휴가철을 맞아서 회의가 쉬는 관계로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이 정말 무섭게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우선 봤을 때요, KB 부동산 알리지 보니까요, 네. 2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그렇습니다. 7월 서울의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주택 전세 가격이 전달보다 0.52% 정도 상승했고요. 이는 주택 매매 가격이 0.24% 하락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7월 서울시 주택 전세 상승폭이 2011년 0.86% 이후에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주택 유형별로 7월 전세값 상승률이 아파트가 0.64%로 작년 10월 0.65%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연립 단독 상승률도 각각 0.44, 0.23%로 2011년 10월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더라도요, 7월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입니다. 네. 무려 이제 한 달에 0.90% 정도 뛰었고요. 강서구 0.83, 서대문구가 0.77, 성북구가 0.75, 동대문구가 0.74, 중랑구가 0.71% 정도 전세값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전세값 상승으로 이 서울 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무려 55%로 이어졌고요. 전달보다 0.5% 정도 높아졌습니다. 8월에도 이 전세값 상승가 지속될 경우에 가을 이사철에 이 전세 가격이 대단히 좀 우려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전세도 천침에 나서고 있어서 이 전세 유통 물량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실제 단지별로 봤을 때 전세 가격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까요? 실제 송파구 잠실의 트리지엄 전용이 149.45 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 1월에 7억 1,500만 원에서 이번 달은 8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강북 미아동의 미아 뉴타운 두산 리베 전용 84.97 제곱미터도 1억 9천에서 2억 6,500으로 무려 7,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시장 전용 110.65 제곱미터가 2억 9,200에서 3억 8,500. 강명지 철산동 프리지오 하늘채 전용 134.99 제곱미터가 4억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각각 올랐고요.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네. 333.89 제곱미터가 매매 가격이 42억 정도 되는데 네. 전세 가격이 무려 22억 정도. 또 송동구 갤러리아 4에도 331 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전세 가격이 19억이고요. 반포동 레미안 퍼스트대 전세 가격이 16억. 도곡동 도곡넥슬도 매매 가격이 28억인데 전세가 14억. 그러니까 서민들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까지 많이 네.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거의 1년도 안 됐는데 무려 7개월 만에 5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버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월세 가격은 또 주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감정원 통계 보니까 7월에 8개 시도 주택 월세 가격이 전달보다도 0.2% 정도 네. 떨어졌습니다. 4개월째 하락했고요. 수도권 0.2%, 지방광역시는 보합습니다. 수도권의 월세 가격 하락이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집주인들이 임대 수익을 노리고 전세를 대거 월세로 이제 전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도시형이라든지 오피스텔, 다세대주 등의 원룸형 주택이 대거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월세 가격은 서울이 0.4, 경기도의 0.1, 인천 0.1% 등이 모두 하락했고요. 서울에서 강북권 0.4%는 전세자금 대출 덕분에 차입자 전세 소나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내려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등으로 월세가 이제 하락했고요. 경기 수원 등과 인천의 월세 가격이 내려간 것도 공급 물량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전세는 오르고 월세는 내리는 전강 원략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요. 네. 이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되지 않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월세는 이제 집주인들이 임대 수익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줄줄이 전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재 그 전세 가격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정부에서 이제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현재까지 뭐 85제곱미터 실제적으로 32평 이하의 3억 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 뭐 비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면적을 좀 확대하는 거 가격도 좀 유연하게 좀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늘리는 대책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월세 위주가 이제 공공임대인데 이것도 서서히 전세로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월세에 좀 치중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4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번 달에 곧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목돈 안 드는 전세입니다. 네. 렌트포를 위한 대책이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또 하우스포 대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정부에서 이 전세 시장까지 뛰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마 전세에 뛰어들다 보면은 시중 가격보다 낮아야 되겠죠. 낮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이제 분양받은 아무래도 하우스푸어들이 반발이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주인이 대신 이제 은행 낮은 금리로 이 전세 보증금 은행에 조달하고요. 이자는 세입자가 이제 월세 내듯이 은행에 이제 대신 갖다 내는 네, 이런 네.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암 대출보다는 좀 낮은 3에서 4%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한 4% 중반 후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집주인에게는 뭐 세입자에 대한 이자 납부액을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요. 네. 가세특례고 2015년 12월 30일 내년 말까지 이제 적용 2015년이니까 앞으로 2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적용되고요. 대상이 아무래도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 보증금이 지방이 2억 원 수도권이 3억 원. 그 이상 되면 신청이 안 되겠죠. 이랬을 네네. 경우에 수도권 5천, 지방은 3천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2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랬다. 그랬을 때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네. 같은 경우 지방은 3천입니다. 이 밖에 전월세 대책으로서 또 다른 대책으로 전세 그 임차 보증금이 반환 청구권을 이제 실제적으로 금융사에 이제 양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으로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저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보증금의 그 반환 청구권을 세입자로 넘겨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조져 전세 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이제 무주택자고요. 대상도 부부 합산 소득 6천, 수도권이 3억, 지방은 2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에 추가해 주택 신용 보증서를 사용으로 한 대출 상품 형태도 시중은행에서 뭐 이번 달경에 이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기준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내놨는데 지금 실행하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도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전세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한다고 그래도 뭐 윤책이 없겠죠. 가만히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집주인이 은행 가서 번거롭게 대출을 받고 굳이. 이렇게 상당히 좀 실행하기 힘든 네, 이런 네. 됐고요. 소득공제 부분도 상당히 좀 유인책이 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실행하려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 대출보다 많을런지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은행에게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실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라고 이제 내쫓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네, 부분도 네. 이제 문제라고 볼 게 있고요. 아무래도 그 금융권에서 상품이 2년 기간에 그 만료됐을 때 집주인이 실제적으로 대출을 안 갚았을 경우, 연장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대출 금리도 정부에서 3에서 4% 정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역마진 우려 때문에 최소한 4% 중반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제 지원에 국회에서 뭐 지난 달에 통과됐지만은요 아무래도 시행이 이번 달 중에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은행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세제 지원 부분,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집주인이 실제적으로 세입자를 대신해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유인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실제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이런 반환 청구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가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8월이나 이르면 8월이라지만 9월경에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돈 안 드는 전세를 비롯해서 뭐 수도권 준공 후에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 전세 대책의 시행 과정을 좀 지켜본 후에 또 다른 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현재 미분양 주택 수도권이 심각합니다. 네. 16,000가구 정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정부 매입해서 전세를 돌리려고 그러는데요. 미분양이 대부분 이제 중대형이거든요. 네, 중대형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그 상당히 자금도 좀 많이 더 소요될 것 같고 중대형보다는 이제 중소형들 서민들이 많이 찾는 부분에 있어도 수요가 부족하다. 특히 또 미분양이 대부분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의구점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지금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정부에서 계속 전세세 안정을 위해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공급 때까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네. 입주할 때까지는 전세가 계속 될 것 같고 선진국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료의 일부분을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이런 방식도 지금 뭐 이러면 하반기경에 뭐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방식입니다. 이런 방안도 지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가격 같으면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곽 지역의 주택이라도 매입을 해서 이 주택을 세입자의 전세를 놨지만은 현재는 중공업 미분양이 아예 빈집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도 혼란을 겪기 전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요인 것 같은데요. 네. 수요 예측 시스템이나 어떤 좀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좀 마무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이 지금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고 민간 뭐 부동산 정보업체들 나오고 있지만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각각 통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입주량이라든지 뭐 건축허가 물량이라든지 뭐 A라는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뭐 민간 부분 특히 아파트만 통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B라는 기관에 특히 정부기관에서는 민간 부분, 공공 부분을 합쳐가지고 네, 주택시 네. 안정을 취하는 이런 포지션을 좀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이 우선 통계가 많이 틀리고 있다. 그 다음에 네. 1, 2인 가구들도 실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주택을 잠재 수요로 이제 보통 통계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통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정부의 그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네. 이런 기관이 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실제적으로 주택을 그 구매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시중에 지금 많이 지금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뭐 3년 만에 대출 잔액이 뭐 7개 시중은행에서 지금 뭐 2년 전에 3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조 원 가량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주택을 사게끔 하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더 이상 이제 안 풀리도록 하는 것도 좀 대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